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분기에 그래도 어떤 실적과 혹은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종목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저희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이야기를 하면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방송을 듣고 그쵸.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실적이 좋으니 어떤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좀 본격적으로 매수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먼저 매수하고 하는 것이, 왜냐면 시장이 방향을 틀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지금은 잠깐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진짜 만약에 추세를 이쪽이든 이쪽으로 잡는다면 이때 움직였던 개별 종목들이 아예 다 사라질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한두 종목들만 남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것이 꺼려지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을 관심 있게 조금 챙겨두고 있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과 오늘 보면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반등했죠. 중국 증시와 함께 오늘 4%가 올랐거든요. 이건 사실 지수가 4%는 아주 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랑 함께 한국 증시도 좀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떠한 이런 반등에 대한 바닥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닥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 수급의 주체를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기관들이 매수하면 안 되냐? 시장의 추세가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진 않느냐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보통 시장의 방향성을 잡았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은 단기적인 어떤 이런 매매가 좀 있어서 항상 바닥에서 뭔가 들어왔다가도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탈한다든지 혹은 조금 반등한다 치면 바로 이익 실현해서 또 물량을 출회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얼마나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라고 오전 시황에 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의 수급은 그냥 현물, 그 거래소와 어떤 코스닥의 이러한 매수와 매도세 이외에도
어떤 선물 옵션에 대한 그죠 현물이 아닌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런 파생 쪽의 어떠한 움직임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증이니까 그냥 어떤 소설의 하나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어떤 추세를 만들진 않고요. 이쪽에서 추세를 만들지 않고 지금 계속 단기 매매, 그러니까 단타하는 게 보여요. 단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추세를 상방으로 예측해서 매수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변동성에 의한 장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옵션 쪽에서는. 지금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선물 옵션 트레이더에 있는 그 팀들이 보면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과거 후배가 그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한 기관에서 특히 이제 트레이더로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사실 오히려 어렵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의 방향을 보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의 어떤 확률이 과거에는 좀 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옵션 매매를 하루에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을 합니다. 한 번에. 하루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 벌었냐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나 100만 원, 200만 원 벌었어로 마무리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일상이 스캘핑 매매일 때가 많다. 특히 옵션, 선물 옵션 쪽은. 그리고 1, 200만 원 정도 벌면 아주 잘한 것으로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는데요. 그때는 좀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쯤인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당시 때는 좀 막연한 어떤 좀 환상이 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쯤에는. 특히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팔까가 상당히 궁금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확인해 보니 특히 선물 옵션은 단기 매매, 스캘핑이 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 이 바닥에서 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의 추세는 전혀 아직까지도 잡혔다라기는 오늘까지로 본다면 오늘 현재까지로만 보면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 솔직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역시 그렇게 아직까지도 추세가 확실히 잡힌 것 같은 이런 모습은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 정도니까 요 언저리 때부터 코스닥은 추세를 만들었어요. 요 부분. 그리고 코스피는 그죠? 코스피도 비슷한 시기네요. 예. 비슷한 시기로부터 그러니까 10월 17일부터 일단 하락은 잠깐 좀 멈칫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승 추세를 거슬러서 하락 추세를 거슬러서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이런 차트로도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은 실적도 그래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제 4분기가 있는데 3분기는 거의 대부분 실적이 나왔고 그쵸? 제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태까지 실적 나왔던 미국 회사들의 한 83% 정도가 다 호실적을 낸 걸로 일단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4분기 실적은 3분기가 워낙 강하니
4분기는 그것보다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개별적으로는 이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GDP에 대한 것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약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GDP 4분기는 3분기와 4분기가 비슷하거나 뭐 조금 일단은 비슷할 정도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실적이든 뭐든 뭔가 좀 좋아진다라는 어떤 이유가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마음을 좀 먹으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적이나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사이에 차트에서만 이런 반등의 약간의 조짐이 보이는 이런 모습에서는 마음이 편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무조건 실적에 의해서만 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대체로 보면 시장의 방향성은 주로 특히 흔히 말하는 시장의 어떤 회복,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큰 틀로 이렇게 증시의 어떤 큰 흐름이 있었을 때 이렇게 나누죠. 보통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시장이 뭐라고 할까요? 회복을 좀 하는 이런 국면들, 그리고 아주 호황인 국면들, 그리고 후퇴되는 국면들, 그리고 이제 불황인 국면들을 보면 이러한 수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의 큰 호황과 어떤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이클에서 가장 비슷하게 갔던 수치는 GDP 성장률과 혹은 뭐 경기 종합지수 정도가 긴 차트를, 그러니까 긴 흐름으로 역사적으로 흐름을 쭉 보면 거의 비슷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GDP 성장률보다는 경기 종합지수가 조금 더 선행을 했고, 그것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선행을 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주가가 좀 더 빨랐고 경기 종합지수가 좀 더 빨랐고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좀 빨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은 계속 조금 하향의 어떠한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의 주가가 먼저 빠지는 것이 실적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들이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면 개별 실적으로는 3분기까지는 좋고 GDP는 2분기는 그죠?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다만 GDP는 3분기가 분명히 좀 하락할 거고 실적 역시도 4분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측치들로 인해서 지금의 미국 지수가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급 사슬의 제일 끝에 있는 한국과 중국이 더 먼저, 더 빠르게,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장을 계속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시장이 다만 먼저 다 선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성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가가 미리 다 선반영해 놓은 상태라면 지금부터는 바닥을 만약에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락하고 있던 주가가 바닥을 잡는 거와 이 바닥에서 상승으로 가는 것은 다르거든요. 분명히 이 상승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기대치, 어떠한 실적에 대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닥을 잡은다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변동성 장세는 사실 주식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사고 팔기도 어렵고 가만히 있자니 계속 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실적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업종이 안 좋으니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증시도 오르고 지금 보면 오늘 또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의 선물도 좀 상승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그렇게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지수에서 분명히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이든 추세적이든 상승이라고는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은 상승은 아닌 거죠. 상승의 초입도 아닌 거고, 그렇다면 약세의 횡보 장세이거나 하락 과정 중이거나 뭐 이것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횡보 중이거나 하락의 초입 구간이거나 하락의 마지막 구간이거나라고 한다면 이때는 조금 웅크리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의 종목들을 누군가가 추천을 해도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떠한 종목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 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덥석 내일 당장 사거나 이럴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도체나 오늘 SKC 코롱PI가 강한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나 어떤 이런 필름 쪽 역시도 확실히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합니다. 조금 더 하고 지금 오늘 상승했던 어떤 종목들은 그간에 조금 잊혀졌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잘 나가고 있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이런 쪽도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쪽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성장성이 계속 열려 있는 회사. 19년도, 20년도까지도 계속 성장성이 좀 열려 있는 쪽이거든요. 이쪽은 좀 축소된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이나 배터리 업체 쪽, 뭐 통신 쪽, 5G 쪽, 뭐 이쪽 이야기가 확실히 실적은 좋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최근에 실적 나왔던 것들을 보면 그나마 가장 서프라이즈로 나왔던 것이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에코프로랑 사실 에코프로를 볼 때는 한 두 종류의 회사를 더 봅니다. 에코프로랑 이제 LNF,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같이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이쪽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양극재의 대장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셋 중에서 보면 그래도 지금은 주가의 모습을 보면 이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에코프로의 모습을 좀 보면 에코프로가 상당히 강한 모습,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과거에 좀 꽤 오랫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려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이 과연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좀 의구심도 좀 들긴 합니다. 이쪽을 회사를 보면 사실 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좀 읽기가 좀 뭐한 게 하나도 나쁜 말이 없어요. 단 하나도 나쁜 말이 없이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너무 강조하는 느낌이어서 일단 피하고 대신에 ETF로 한번 보겠습니다. ETF로 보면 2차 전지 테마주라고 해서 ETF가 새로 생겼죠. 얼마 안 됐죠. 이거를 일간 차트로 볼게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긴 지 딱 요때 시작해서 요렇게 왔거든요. 근데 오늘 자리가 좀 좋아 보이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리가. 그래서
지금 ETF 테마주들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여기에서 보면 2차 전지는 저는 꼭 종목에 편입이 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 ETF 종목들을 보면 개별 종목들을 보면 포스코캠텍,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삼성 SDI, 전기, LNF, 솔브레인, 후성, 코스모 신소재, PNE솔루션, 신흥, V원텍, PNT.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다 실적이 좋아요. 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1%가 넘어갔잖아요. 보급률이. 그렇다면 아직 시장의 대장주는 나오진 않았다라고 봐요. 시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결국엔 대장이 되는 놈은 한두 놈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돈 있는 놈이 다른 회사를 먹기도 하고, 그쵸? 잘 나가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꼬꾸라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업종이 좋다라는 거, 2차 전지 섹터가 좋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지만, 그 중에 누가 대장이다라고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단순히 주가의 우상향하는 모습만 보고 대장주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ETF를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종목 코드는 305540인데요. 차라리 이쪽에 이쪽에 어떤 분할 매수로 좀 펀드 운영하듯이 좀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한 업종을 몇 년 정도 지수처럼 좀 이렇게 끌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기가 겁났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헬스케어 관련한 애들이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로. 이 보면은 요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 당시 때에 타이거 헬스케어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 당시 때는. 그리고 근데 당시 요때 뭐라고 할까요? 요 당시 때 부터 지금까지 타이거 헬스케어를 계속 적립식으로 매매한 사람은 근데 많진 않아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 왜냐면 이 오랜 시간이 한 4, 5년 동안 이거 버티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버틸 자신이 있다면 저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일간 차트로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그쵸.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는 저는 충분히 뭐 3, 4년 이상 끌고 갈 수도 있는 ETF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종목을 좀 가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초입기라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다 성장하고 계속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한 종목을 보자면 2차 전지 테마에서 보면 사실 뺄 수 없는 게 포스코 캠텍이죠. 이거 역시 주간 차트로 좀 보면 포스코 캠텍도 월간 차트로 볼까요? 포스코 캠텍이 과거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오른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고 저희도 작년에 많이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포스코 캠텍을 관심이 뒀던 거는 작년이었는데요. 작년에 5,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정도에 매수 매매를 했었고 아마 이 언저리에서 끝을 한번 냈고 그 다음은 거의 짧게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회원분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번 이때는 꽤 많은 수익이 났었는데 이때는 다 그랬어요. 이때는 전기차 쪽은 다 수익이 다 좋았습니다. 이때가 사실 뭐 지나가는 것을 수익률을 보면 뭐하냐 하겠지만 이때는 그쵸 보통 100% 넘게 수익이 난 종목들이 이 당시 때는 상당히 많았어요. 반도체 쪽도 이쪽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짧게, 여기는 좀 길게, 짧게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이 언저리 때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을 계속 좀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매수를 못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실적이었거든요. 실적의 ROE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2018년도까지는 실적의 ROE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보면 17년도의 ROE는 17이었고 그러니까 16년도의 ROE는 8이었어요. 그러니까 16년도에서 17년도로 올라올 때 ROE가 2배 정도 왔죠. 그리고 17년도에서 18년도로 올 때 ROE가 20 정도라서 꽤 많이 증가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내년에는 ROE가 20점 몇몇이니까 거의 성장주로서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몇 달 전쯤에 포스코 캠텍은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저희는 관심 종목에서 빼거나 후순위에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모습이 조금 다른 느낌이 조금 나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래도 실적이 어떤 한계를 보이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추가로 들어가거나 이런 마음은 좀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관심 있게 보는 회사이거든요. 이게 좀 보면 2016년도에 17년도,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올 때 ROE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올 때 8에서 17로 ROE가 올라올 때 이만큼 왔던 거예요. ROE가. 그리고 2018년도에 ROE가 조금 더 증가했죠. 이렇게 조금 둔화됐죠. 근데 내년 ROE는 횡보예요. ROE가 횡보하면 성장하고 있던 주가는 사실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건 맞지만 주가는 강하게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고점의 징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점의 징후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아직은 홀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최근에 근데 이거 뭐지? 하면서 관심이 드는 이유는 뭐 이런 겁니다. 포스코 회사가 미래의 먹거리로 포스코 캠텍을 딱 찜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포스코 하면은 그죠? 철강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기 이 회사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는 2차 전지 쪽 부분을 키우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핵심이 포스코 캠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무시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차 전지, 그러니까 캠텍 쪽 지금의 포스코 CEO가 이 캠텍 사장이 일로 갔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국내 유일의 음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인 것이죠. 포스코 캠텍은. 근데 이 포스코 캠텍의 어떤 매출이 사실 대부분이 포스코 관련된 쪽의 매출이었고 음극재 매출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3.3%.
근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여러 사업 중에서 2차 전지 쪽의 비중이 지금은 아주 작은데 다른 거 큰 거에 비해 2차 전지가 아주 작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매출보다는 이 회사가 1년 후, 2년 후에 이 회사의 이 2차 전지 매출이 어느 정도로 커 가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에 아주 큰 게 뭐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한 3개의 파트가 있다라고 봤을 때 매출이 만 50% 나오고 40% 나오고 10% 나오는 어떤 사업 구조가 있는데 이쪽의 비중이 계속 줄고,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마저도 줄어들면 이 회사는 볼 것이 없는데 얘네들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무언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그러니까 생겨서 얘네 매출이 나중에는 30%가 되고 얘가 뭐 한 30%가 되고 얘가 한 40% 정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쪽에 어떠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다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얘네 회사가 포스코캠텍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예 마음 먹고 포스코라는 회사의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포스코캠텍을 살리겠다, 그리고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고 얘네들의 매출이 지금의 비중보다도 한 2년 정도 후에는 한 10% 이상 그쵸?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 이상으로 전체 매출에서 비중을 차지하도록 계속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지금은 계속 증설하는 쪽이거든요. 회사가. 이쪽 2차 전지는 계속 증설하는 일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증설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물량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설을 회사의 현금으로 하느냐, 어떤 주주한테 돈을 빌려서 하느냐, 그죠? 증자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은행에서 빌려서 하느냐, 채권이겠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회사의 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는데요. 회사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2차 전지 회사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캠텍의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적이 ROE가 횡보하는 것이지 사실 순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계속 느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성장성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지 이 풍부한 현금으로 계속 좀 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의 스토리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양극재 쪽과의 M&A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명이 긴 어떤 인조 흑연으로 더욱더 좀 탄력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현재는 천연 흑연제인 음극재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인조 흑연제의 생산이 좀 만약에 나중에 가시화가 되면 이쪽에 어떤 그 관계 회사인 PMC텍에서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PMC텍은 포스코의 어떤 제철 공정 과정 안에서 그 코쿠스 생산 과정에서 콜타르가 그 부산물로 생산되거든요. 그 좋은 양질의 콜타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되고 원재료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성장의 어떤 둔화를 커버하는 어떤 프리미엄이 주어진 것인가라는 정도까지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의 포스코캠텍을 좀 보면 아직도 전혀 어떤 고점의 징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혹은 겁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일간 차트로 보면 짧게 뭐 트레이딩 혹은 매매 관점에서는 뭐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일단은 저희는 조금 더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이 이 바닥권을 탈출할 때, 이 바닥권을 탈출할 때에 그때 대장주가 누군지가 정확히 가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보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쪽이 좀 상승을 하면서 두산이라는 종목 역시도 주간 차트로 볼게요. 조금 다시 상승을 좀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이라는 회사는 조금 주간으로 좀 길게 보면 한참을 보면 그쵸, 한참을 옆으로 누웠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이 라인을 돌파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이 구간을 이 박스권을 탈피한다면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탈출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이 박스권을 다시 하회한다면 다시 내려오겠죠. 이 회사도 성장의 어떠한 먹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주간 차트상으로는 매우 좋은 모습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가총액이 조금 3천억 정도라서 좀 작은 편이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산업입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실적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됐고 다만 좀 부채 비율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부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회사가 ROE가 높은 것이 부채 비율에 의한 착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ROE보다도 EPS가 성장하는 것을 본다면 일단은 성장은 좀 담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에 좀 안정적인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에코프로는 확실히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 기술력과 그리고 포스코캠텍은 역시 뭐 마찬가지죠. 근데 포스코캠텍은 돈도 받쳐주는 회사. 그렇죠. 그래서 아마 포스코그룹의 어떤 막대한 자본력, 미래 전기차 소재 시장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실제로 그리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일단 매우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좀 우량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조금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편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간 차트로 우리 시장을 보면 아직도 바닥을 만들려는 어떠한 자세는 자세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간 차트로 보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어떠한 수급에 의한 모습으로 보이고 바닥에서의 이 기간이 시장을 추세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것은 추세와 전혀 무관할 때가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추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인데 그것도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추세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바닥이 잡히는 것은 좀 불안한 유리바닥 같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그날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것이고요. 저희도 보유한 종목들이 손실이 난 종목도 있는데요. 그리고 손실이 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종목 역시도 일단은 물량을
분할 매수로 한 종목들일 경우에는 시장의 추세가 돌아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좀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다 헤지 펀드라든지 모두 다 지금 다 마이너스 손실 구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의 한 3, 4배 이상은 손실로 나와 있긴 한데요. 지금 같은 체계적인 위험이 있는 이런 시장의 자리는 세게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물량을 줄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분할 매매로 해외 자산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 흔히 말하는 뭐 달러 자산이라든지 이쪽에 상관계수가 거의 마이너스 뭐 7, 8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코스피와 어떤 그 상관계수가 반대인 것을 같이 매매함으로써 이 수익의 안정성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평균화돼서 조금 더 변동성을 줄어들이게 하는 방법은 맞아요. 이 방법이. 근데 지금은 이 우상향하는 장세가 아니고요. 시장이 이렇게 그려볼까요? 시장이 이렇게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하든 반대로 달러 자산을 매매했든 지금의 장세는 이 중심축이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분산 투자를 지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홀딩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 같이 무엇을 사든지 지금은 다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분산을 해도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인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분산 투자를 하겠다. 단기적으로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니 해도 어떤 증시에 대한 뉴스나 어떤 무언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주가를 따라서 어떠한 실적과 어떠한 뭐 GDP라든지 혹은 뭐 종합지수라든지 경기종합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움직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얘네의 방향성을 좀 지수 그 자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역시도 계속 좀 더 진지하게 보겠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